내용 증명이라 하면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을 통한 공적인 방법으로 문서로 보내는 것입니다. 307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네요. 특별한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신인, 수신인, 성명, 주소의 기재와 적절한 내용을 적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질사건이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효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시효가 임박해 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시효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기간 안에도 채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경우가 내용 증명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3년이 임박해서 법원에 제소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1. 원래 채권대로 3년이다. 2. 채권의 시효가 늘어나서 10년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단기에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판결에 기한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10년마다 제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단기 소멸시효, 예를 들어 1년이 소멸시효인 채권인데 판결을 받아도 소멸시효가 1년이라면 수십 번을 소송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너무 힘들겠지요. 그래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시효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전의쇼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과거에는 이행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돈을 달라는 소송이지요.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피고가 별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들게 되고요. 송달료야 그렇다 치지만 인지대는 채권 금액이 많아지면 엄청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가의 0.4% 내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의 형태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인지보다 10분의 1의 가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한결 덜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카카오톡 지우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요. 카카오톡을 잘못 보냈으면 보내기 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분 이내에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취소를 하면 내용은 없어지지만 톡을 보냈다는 사실은 남아있고 다만 그 내용만 삭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제 사무실에 자막 만드는 직원에게 보낼 생각이었는데 잘못해서 변호사 1000명 있는 톡방에 유튜브 대본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을 5분 직전에 알고 일부는 보내기를 취소했으나 일부는 취소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우편함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절도죄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에 30만원짜리 공연 티켓이 든 우편물을 훔친 5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차이는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점유 이탈물, 즉 점유를 상실한 물건이고 그것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편함에 있는 물건은 물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법적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우체통에 있는 것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점유 이탈물이든 우체통에 있는 물건이든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